오늘 구례의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과 그늘이 있는 곳이면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나주시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물이 없어 개장 10일 만에 운영이 중단되면서 피서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당원 모집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파죽의 6연승을 기록한 가운데 중요한 순간 승부를 가르는 멋진 수비가 연거푸 선보여 팬들을 더욱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푹푹 찐 하루였습니다. 이 더위가 금방 물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난 사람들은 물과 그늘이 있는 곳으로 몰렸습니다. 김재성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솟구치는 물줄기. 수상자전거와 카누에 올라탄 어른과 아이 모두 흠뻑 몸을 적십니다.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더우니까 그냥 와가지고 왔는데 워터슬라이드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뜨거운 햇빛을 피해 숨어든 다리 아래 그늘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이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은 부모들도 신난 아이들 모습에 더위를 잠시 잊습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가족들이랑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려고 물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진 구례가 낮 최고 기온 34.7도를 기록한 가운데 목포와 무안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이 32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이상의 불쾌지수를 보이는 더위에도 지역 각 축제장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표현 못할 정도로 너무 더운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전남 지역은 내일과 모레 기온이 1도씩 더 높아져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개장 열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이없게도 물놀이장에 물이 없어서라는데 헛걸음한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하기는커녕 더 열을 받았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시가 운영하는 풀장 3개 규모의 생태 물놀이장입니다. 최고 1m까지 채워져 있어야 할 물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놀이시설만 텅 빈 수영장을 덩그러니 지키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0일 만에 임시 휴장에 들어간 겁니다. 갑작스런 휴장에 더위 탈출에 나선 피서객들은 헛걸음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애들이 더 실망하니까 허망하죠. 일부러 또 오늘 또 학원도 안 보내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는 않죠.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사방댐에 가둬뒀다가 밑에 있는 수영장으로 흘려보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의 물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마른 장마로 강수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탓에 계곡물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게 나주시의 해명입니다. 다음 주 비 소식이 있었으면 저희도 물에서 뚫고 가려고 고민도 했었는데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물놀이장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적었지만 나주시는 하늘만 바라보고 개장을 강행했고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피서객들의 몫이 됐습니다. 사람도 많을 줄 알았고 수심도 깊고 그냥 다 휴가철 놀러 올 줄 알았는데 사람도 없고 수심도 낮아서 좀 실망했어요. 2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나주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배정해 물놀이장에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4도로 오늘보다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야구 보는 재미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6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는 명품 수비까지 선보이면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내야를 훌쩍 벗어나는 텍사스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냅니다. 공을 잡고도 스스로 놀라는 표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혀 팬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누워서 파울볼을 잡아내는 좀처럼 보기 드문 묘기까지 선보였습니다.
담장까지 날아간 2루 타성 타구. 공이 떨어진 지점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김우령은 끝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을 글러브에 낚아챕니다. 후속 타구는 야수들끼리 엉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몸에 사리지 않는 과감한 수비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사실상 승부에 물꼬를 깔았던 이딴 호수비. 기아는 올 시즌 52개의 실책만을 기록해 10개 구단 중 가장 탄탄한 수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 2년차 갓 입단한 신예들의 호수비 열전 속에 기아의 가을 야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한신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6만 명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권리당원, 즉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지난달 말까지 12,000여 명 늘었습니다. 일반 당원에서 권리당원으로 전환한 숫자도 5,000명. 7개월 사이에 30%에 가까운 17,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광주시당도 같은 기간 동구와 서구을 선거구를 중심으로 4,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권리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당원 모집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입니다.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이 여야의 이해관계로 답보 상태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현역끼리 맞대결도 예상되면서 믿을 건 조직뿐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혁신위가 지시할 내년 총선 공천룰이 유권자나 당원이 후보자를 직접 뽑는 상향식이 될 거라는 관측도 당원 모집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으로 권리당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늦어도 이달 안에 자신의 우호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권리당원이 일차적으로 이제 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이제 지역 대의원 자격이 되니까.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지역 외딴 마을에 도입된 100원 택시가 주민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 내년에는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외딴 마을. 하지만 지난 5월부터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필요한 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에 가고, 면에도 가고, 또 병원에도 가고. 올해 상반기 동안 전남 도내 11개 시군 250개 마을에서 14만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상반기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자치단체가 준 예산은 상반기에 16억 원 정도.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벽지 농어촌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거기에 보조하는 손실보상금을 100원 택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을 줄이고 마을 택시로 대체해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 지원 수준과 이용률 등이 다소 차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군 담당자들을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불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100원 택시는 절실하면서 편안한 팔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6기 중점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을 내년부터 희망하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고3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틀 동안 주어진 달콤한 휴식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미래에 뭐가 될지 생각하고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재수를 하지 않고 반드시 한 방에 가겠다. 한 방에 이번 연도에 반드시 의대에 진학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 필요한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의 70% 가까이가 수시 모집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학생별 맞춤 입시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최적의 조건을 찾기 참 어려운 것이 현실 입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진학 진로 지원단을 꾸려서 수시 전형 대비 집중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이 자료가 사설학원 데이터보다 훨씬 신빙성 있고 객관적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운 뒤에는 나름의 학습법에 따라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입주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과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등을 강구하는 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에 방선규 전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방 직무대리는 국정홍보처 협력단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국장 등을 거쳤고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9월 개관축제가 임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관 업무가 끝나면 전당장 공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광주시 북구 오룡동의 한 공원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50살 장모 여인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또 60살 김모 씨가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에 이혼한 남편 김 씨가 흉기를 이용해서 전 부인인 장 여인을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부실대출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등 모 은행 전직 간부 2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신심사위원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의했고 A씨 등이 직급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1년여간 자금 사정이 어려운 모 조선회사 계열사에 200억 원을 대출해서 은행에 1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 죽산부 구간에 초록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며 영산강 하류와 지류 곳곳에서 녹조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천보 일대에서는 물의 흐름이 없는 저수지나 연못에서 서식하는 큰빛 이끼벌레나 좀 개구리밥 등이 번성하고 있다며 영산강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천정배 의원이 구시대 인물과 함께한다면 호남 민심이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혁신위원은 호남 신당을 꾸리는 모든 세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남을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인적 쇄신에 대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물갈이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의원별로 평가한 뒤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 구림고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한옥 건축과가 신설됩니다. 한옥 건축박람회 개최와 구림 한옥마을 등 한옥 인프라를 갖춘 영암구는 구림 공고를 한옥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모두 10억 원을 학교 측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민등록 인구가 3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만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90만 3,046명으로 전달에 비해 408명 늘었습니다. 또 지난 5월 171명, 6월 255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500명 이상 유입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전라남도는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3곳 상인은 청원서에서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인데 호남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다며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여수상의 박용하 회장은 여수박람 회장 부지 사후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복합리조트 지정을 통해 우선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말 복합리조트 제안서 평가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전라남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도청 열린마당에 태극기 나무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 관, 어린이 등 300여 명이 참석해서 광복의 해인 1945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1945장의 태극기를 도청 열린마당에 심어진 20그루의 나무에 매달아서 태극기 나무를 만들었습니다.